우리가 1.5, 1.8나노 먼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 쪽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뭐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가 어제 네. 오늘 얘기는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과 꿈을 가졌던 거는 2030년까지 이 비메모리, 네. 이 파운드리에서 네. TSMC 따라잡고 1등하겠다라는 그거를 이제 믿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와 이제는 뭐 초격차로 이기는 게 아니라 초격차로 지금 뒤처지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뭐 중국의 추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TSMC를 이제 쫓아가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난으로 우리 진입했다, 기술 네. 개발에 성공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해서 양산하고 대량 양산이 있습니다. 예. 이 중간 단계 쪽에서 그러면 양산 단계도 좀 어렵고 양산에서 대량 양산으로 갈 때가 왜 이게 어렵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율이라고 합니다. 네. 수율은 그러니까 불량품을 잡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열심히 생산했는데 불량품이 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100인데 그러니까 그걸 곱하기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왔던 것들이 그럼 5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건 그 이익률 자체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럼 납기를 맞춰서 이 사람은 100을 주문했는데 그러면 50을 그러니까 100을 두 번 생산해야 되는 거죠. 네. 반 불량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지금 이어지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앞서서 뭐 우리가 2나노 먼저, 우리가 1.5, 1.8나노 먼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뭐 네. 전장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네. 있고 한데 결국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어서 이 시너지를 낼 때가 물론 있겠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파운드리 분사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 걸로 보세요? 제가 보기엔 늦었습니다. 늦었고 늦었다기보다 지금은 하면 정말 혹독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차라리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예.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쪽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 여기서 적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게 되면 이걸 계속 메꿔가면서라도 네. 이걸 계속 좀 중기적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지금 떨어질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겠죠. 사실 삼성이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뭐 기술을 갖고 있지만 네, 돌이켜 보면 설계도 참 잘했어요. 그 엑시노스라는 그 그렇죠. AP 네. 애플리케이션. 근데 그 엑시노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퀄컴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고 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엑시노스 건너뛰고 퀄컴 칩을 탑재죠. 자사 그 네. 통신 제품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까지 엑시노스 2500을 만약에 탑재를 못한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삼성한테 기대권은 없다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긴 있거든요. 이건 너무 뭐 과한 건가요? 너무 가혹한 건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삼성에 대해서 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그렇죠. 근데 예. 힘내라 삼성. 그렇죠. 힘내라 네. 삼성 화이팅. 네, 그렇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서 보게 되면은 열심히 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도 해보겠다. 우리도 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비메모리 쪽에서 엑시노스라는 브랜드 가지고 예. 열심히 또 노력해서 나와서 첫 갤럭시에 탑재를 했는데 네. 그때 말이 많았어요. 아오. 왜냐하면 이게 또 제대로 발열이 되고 네. 이걸 가동이 됐었을 때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게임을 보통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게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구동이 많다 보면 이제 발열이 납니다. 뜨거워지죠. 예.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핸드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거 만약에 미국이었었으면은 집단 소송 걸립니다. 그럴 것까지 해서 그걸 쉬쉬하면서 막아내고 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발 잠깐 중단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퀄컴 거 쓰기 시작했죠. 스냅드래곤 네. 시리즈를 쓰고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이거 쓰자라고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엑시노스 2400 쪽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전장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우리 그냥 이거 브랜드 우리 또 칩은 이쪽으로 한번 해볼 거야라고 네. 하면서 전장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AP 그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고 예. 한쪽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갤럭시 S24에도 들어가요. 근데 좀 작은 모델 같은 경우 삼성전자 거 엑시노스가 들어가는데 네. 우리 큰 모델들 있죠. 좀 비싼 모델들, 예. 울트라 모델들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퀄컴 거 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오래 했으니까 안정적인 AP를 갖고 있는 쪽은 퀄컴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만약에 또 엑시노스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신칩이다 보니까 약간 로열티 문제도 좀 있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감안하기 시작하게 되면 퀄컴 거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만큼의 성능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내년 모델은 S25 쪽에서는 또 한번 시도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퀄컴이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예.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텔 같은 경우도 네. 결국 이 파운드리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네. 결국 그 부분 떼서 지금 매물로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도 약간 그 인텔의 로드를 따라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은 기웁니까? 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보통 인텔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부터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띵띵띵띵 이러면서 아유, 알죠. 예, 그거 가지고 윈텔이라고 했잖아요. 윈텔. 그렇죠. 네. 그냥 뭐 반도체는 다 인텔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CPU의 강자라고 했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덩치에 비해서 효율은 안 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또 이때도 그랬어요. 인텔이 보통 이제 다음 모델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모델들 이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과정 쪽에서 예. 인텔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쪽들이 이제 나오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삼성도 이제 데자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삼성도 예. 뭐 이게 잘 안 적혀졌는데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라는 쪽에서 근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삼성 화이팅. 네. 안 됩니다. 그래야 네.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에서는 많이 시대에 좀 잘 못 따라간 거예요. 지금 요즘 누가 PC를 많이 씁니까? 그렇죠. 다 핸드폰 그리고 또 그 모바일 디바이스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는 앞으로 또 이거 글라스가 또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아. 메타에서 얘기한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이거 보니까 쓰고 다 그때 젠스돈 선생님도 계셨고 네. 그리고 또 메타 저커버그도 쓰고 나서 이제 초기 모델이긴 하지만 네. 이걸 앞으로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또 IT 디바이스가 이제 핸드폰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쪽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네. 망가진 게 사실 모바일 쪽에서 실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쪽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14 공정에서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에서 한 7년 동안 네. 거의 진보가 없었어요. 네. 삼성이랑 TSMC가 막 10나노로 갈 때. 그냥 근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 네. 지금의 삼성을 보는 것 같은 자꾸 그런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안주를 하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트렌드를 못 따라가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오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미국에서 보조금 주세요. 예, 주게 되면 우리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 네. 미국의 반도체 구입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텔이 무너지면 미국 반도체는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자꾸 퀄컴한테 인텔 사라고 뭐 네. 미국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는데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퀄컴은 하기 싫어 죽겠고요. 아, 네. 도망가려고 하는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하는 퀄컴의 움직임은 보이는데 네. 저희가 퀄컴 걱정하지 말고 삼성전자 걱정하죠. 아니 사실 네. 인텔 같은 큰 회사가 이렇게 매물로 나왔으면 네. 왕년에 삼성 같으면 네. 뭐 AMD랑 손을 잡든지 퀄컴이랑 손을 잡든지 해서 네. 뭐 인수 얘기도 하고 좀 공격적인 M&A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뭔가 M&A에서도 굉장히 아쉬워요. 삼성을 보면.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했던 게 하만이고, 네. 그래서 그것도 한 2, 3년 동안 계속 적자 보다가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를 좀 알만한 회사를 인수해서 좀 앞으로를 대비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반성할 정도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럼 우리 여기 자신 있다 그러면 네. 자사주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네. 어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의 사과문은 보니까 네. 뭐 기술력 확보하겠다 등등 얘기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당분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물 건너갔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아마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부문장 그 부회장님들 보면 요즘 막 주식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다 물리셨. 네. 네. 그래 이제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 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배팅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다가 그거 같은 경우 하고 거기다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고까지 나와줘야 예, 가장 그렇죠. 완벽한 또 연결고리죠. 거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일단은 멈칫할 것 같습니다. 멈칫하는데 물론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해요. 그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 쪽으로 전 생각을 하지. 네. 그거 좀 그렇죠. 삼성 화이팅.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삼성 힘내라. 삼성 네. 파이팅 하려면 일단 그 내부적으로 좀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직원이 막 음성 변조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뭐 뭔가 기술력을 내가 할게요 하면은 그 사람을 끌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지금은 약간 내부의 능력자들은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음성 변조할 정도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상상 못하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네. 회사인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좀 다른 뭐 어떤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만약에 A 프로젝트가 생긴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네. 프로젝트 A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사업부가 하나씩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 올인해서 매진하고 네. 그거 마무리될 때까지 그다음에 하고 끝내고 나서 또 다른 B 프로젝트로 가면 또 다시 그러니까 점전식으로 해서 모여지는 아, 프로젝트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 사실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네. 살린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 기업은 인재 싸움인데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존중을 안 해주고 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한다면 네. 그럼 기술 기업으로서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나 아니면 또 나오는 이제 사회에서 어떤 공시나 그리고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둘씩 딜레이 되고 그냥 얘기 나와서던데 흐지부지 돼버리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삼성 맞아? 라고 할 정도가 좀 많이 도마에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반성문을 내놨다는 얘기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또 얘기해왔던 뭐 조직 얘기, 기술 얘기 이게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잘 컨트롤해서 그렇죠. 성과를 네. 내기 시작하게 되면 바뀌겠죠. 그 시간은 당장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걱정이 중국의 추격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삼성이 가장 잘하는 그 디램 쪽에서도 네. 이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창신 메모리. 네. 네, DDR4 사실상 양산에 들어갔고 뭐 네. DDR5도 이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와, 이 본진이 털려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지금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좀 기술 쪽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산업 다 규제할 거, 다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우리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손발 다 묶이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자급자족하겠다라는 쪽으로 정부가 무지막지한 보조금과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 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오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 뭐 푸젠지나 반도체 모두 다 지금 저희가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해봐야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예. 일본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싹 흡수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니 그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져요. 중국향으로 나와서. 그래서 뭐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대요. DDR4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하려고 무지 노력하면서 이제 그때 월 이제 한 몇천 장 수준에서 2만 장까지는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급자족한다. 저희 수출기를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메모리 쪽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커지게 돼서 혹시나 그러면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양산 능력이 높아져서 네. 그러면 한국엔 당연히 부담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대부분 중저가품이긴 하겠지만 네. 일단 그 중저가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대량 생산하면 당연히 이제 가격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량 문제 네.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반도체 가격들이 이제 7월 달을 고점으로 약간 꺾여 내려가는 게 네. 중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급자족하는 흐름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IT 그러니까 내가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는 잠깐 중국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럼 좀 더 지켜볼까라고 하는 쪽도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재고를 더 빨리 확충하려고 안 하는 모습들도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시장 점유율 1, 2위 회사들은 이를 지켜보다가 또 치킨 게임 할 겁니다. 과거 한 2번 정도 치킨 게임을 했었죠. 네. 그래서 나머지 따라오는 회사를 또 다 대만 반도체 회사를 그냥 다 날려버렸고요. 일본 업체들도 날려버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약 한 10년 동안 1,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또 그렇게 들어온다. 또 치킨 게임 할 겁니다. 그렇겠죠. 하는데 그 네. 과정들이 또 적자나기 시작하면서 또 엄청난 흐름들이 네.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쪽과는 다르게 중국은 정부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잘못하게 되면은 중국과 했었을 때 오히려 한국 쪽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앞으로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HBM 납품이 늦어지는 거 네. 그리고 또 중국의 그런 메모리 분야 쪽에서의 어떤 추격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의 위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완결이 아니라 저는 혁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네. 삼성이 잘 돼야 또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좋아지고 나라 전체가 훨씬 좋은 구도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오늘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설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